감자바위입니다. 그렇지만 종북 좌파라고 야당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기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6시간씩 걸려서 서울까지 오는데, 서울에서도 여기 한번 내려오는 게 뭐 큰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고맙고요. 저 사실 옛날에 이 부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제가 옛날에 검사 생활을 했는데, 여기 부산 동부지청이 있죠? 네, 해운대구에 있는 동부지청에 근무하고 온천동에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네, 고맙습니다.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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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어제 밤 좀 설치셨죠?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 특검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특검은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특검이란 거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야당만이 추천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경찰관, 검사를 내가 정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촛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람 불면 꺼진다. 그 말이 틀립니까? 그 말을 했다가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 국회에서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막다가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여야 국회의원들이 촛불에 쫄아가지고 무조건 그 편파적인 특검법을 합의를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 저 혼자 국회 법사위에서 그거를 버티다가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거는 촛불에 이끌려서,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국회 아주 치욕의 역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게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이 아니고요. 결론은 다 정해놓은 겁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모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순둥이 감자바위가 드디어 이 마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99년까지 제가 창원에 2년 동안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이렇게 다시 마산역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만, 예, 제 이름 아직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요새 특검이니, 검찰이니, 이거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정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 하나 기각이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부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이제 정말 탄핵에서 제대로 바로를 잡히면 이 사람들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특검이고 검찰이고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고요. 일단 특검은 그 법을 연장시켜주지 않아서 다 짐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속이 시원하시죠? 이거를 어떻게든지 더 해보겠다고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 그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또 법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연장하는 법을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1차 심사하는 것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 거기 누가 있죠? 아니, 마산 시민 여러분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세요? 제가 그 법사위에 있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백수가 됐습니다. 다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내일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특검도 검사나 마찬가지인데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지 이제 와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 자기들 할 수 있을 때 하든가 이제 무슨 3월 6일날 무슨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죠? 강원도 네. 춘천. 강원도 감자바입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드 배치 가지고 그 시끄러웠을 때 제가 우리 고향 분들 사드 배치 좀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성지, 우리 6.25 때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셨듯이 이 기회주의자와 비겁자들이 판치는 탄핵의 바람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제 어머니는 강원도 분인데요. 6.25 때 강원도 춘천에서 걸어서 이 대구까지 오셔서 여기서 피난 생활을 하셨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대구 삼덕초등학교에서 잠시 동안이나마 교편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삼덕동 아닙니까, 여러분? 늘 말씀하셨습니다. 동난 중에 대구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거기서 그나마 잘 지내다가 강원도로 돌아왔다. 67년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우리 대통령님의 인터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엮어도 너무 엮었다. 거짓말이 산처럼 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따님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 추운데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는 것 같다.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슴도 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힘을 많이 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표창원 그림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능멸을 하겠습니까? 아니, 여성 대통령을 감히 창녀에다가 비유를 해서 옷을 벗겨가지고 걸어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무도한,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탄핵의 함정을 파놓고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면 다음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 60일 안에 뽑아야 된다. 이제 59일 남았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집된 힘이 민다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누구든 만약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택에 들어가서 모가지를 끌어내서라도 출마시킵시다. 만약 제가 문장하려면 나오세요. 모가지 끌어내서 출마시킵시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김진태 출마시킬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사람과 한번 붙여봐서 경선도 시키고 홍준표도 불러서 흥행하고 국민 관심 끌고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만듭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면 돼요. 합시다. 우리가 우리 정권을 창출합시다.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첫째요, 여러분. 여기 구미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시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2시에 그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냈다고 합니다. 특검 이미 다 짐 싸가지고 간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미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재판 선고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말입니다. 2시에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제목을 더 추가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만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선고가 된다고 하면 딱 4밤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돼서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임기를 확실히 채울 수 있게 되면 특검 이 사람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삼족을면한다 폭언 가혹행위, 밤샘 조사, 직권남용, 비사실공표, 이 정도면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영태는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최순실을 배우 삼아서 그동안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온갖 장난을 다 쳐왔는데 고영태도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요,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법원이면 법원, 검찰이면 검찰, 국회면 국회, 언론이면 언론, 어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대로 복귀를 하신다면 이 모든 분야 제대로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몇 달 지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빨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공격을 하고 맨날 욕을 하고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던 동료들, 나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배신을 때리고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 대통령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해 한식하고 천명이 딱 하루 차이입니다. 그 하루를 더 살겠다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 벤치 한 번 더 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한 번 죽고 말지만 이 배신자들은 청명에도 죽고 한식에도 죽고 추석에도 죽고 설에도 죽고 계속 죽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4대4다 5대3이다 말이 많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계신 이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각 하나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우리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 운명의 시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인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 국회가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원칙이냐? 이겁니다. 피해자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장 무슨 최동욱이다 뭐 이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론이 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코미디라고 봅니다. 정의는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어제 좀 슬펐죠? 근데 오늘 계속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 헌법재판소, 거기 맡겨서 어떻게 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거기 믿고, 어떻게 좀,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 말라서 더 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아직 승부가 끝났습니까?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8대0 야 이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이 태극기 물결 보니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뭐 혹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이거요. 보통 판결문, 결정문을 보면 다 그쪽으로 맞게 써놔서 그걸 읽어보면 그래도 좀 이게 수긍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면한다 그래서 결정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헌법 기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누가 불복을 합니까? 내일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시면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을 꼭 존경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안 들었습니까? 그 헌재 결정을 다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읽는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것이 국회에서 뭐 절차가 어긋났다고 하는데 토론도 없이 탄핵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론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토론 신청자가 왜 없어요? 아까 연설한 조원진 의원이 신청했었어요. 저도 신청하려고 했었어요. 정세균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든 예 중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여러분,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해제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는데 그 압수수색도 강제수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그것이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각하가 됐으면 그거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핵 사유에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헌재 결정문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헌재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헌재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데 맡기지 말고 우리 힘으로 59일 후에 그게 황교안이 됐던 누가 됐던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면 되고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소득이 뭐냐? 소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기 계신 태극기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국보수가 언제 이렇게 보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맨날 일만 터지면 데모 시위에 나섰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번 일로 처음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나와서 맨날 거리 행진하고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그 87년 60항쟁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30년 전에 아스팔트 나와보고 이번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이 태극기 시민 옛날에는 5%밖에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은근슬쩍 15%가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15%만 보고 정치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가 15%밖에 안 될까요? 아니죠? 20%, 30% 그 이상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나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제 직접 가서 투표할 날도 5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 문자, 옆에 친구들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명
명, 2명만 더 데리고 나오면 태극기 시민이 지금 15%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게 30, 40,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9회 말 2아웃 이후에 확실하게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실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힘을 모아서 59일 뒤에 확실한 역전승을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것도 뭐가 좀 잘못 있어요. 막 그냥 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근고 이상 힘을 받으면 파면되게 되지 대통령의 어떤 내란 외환죄 아닌데 재임 형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거요. 예. 그러면 특검도 직권 강요죄나 강요죄 된 건 너무 구멍이 많다. 뇌물죄 입장에 총력을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못 밝혔지 않습니까? 못 밝혔으면 그 파면하지 마. 기각시켜야지 당연히 예. 그게. 예. 이거 자체부터가 지금 이러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사익을 추구하지 않다는 점인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강조되는 부분들인데. 밝혀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없는 걸 어떻게 밝히냐고. 그렇다고 문고리 3인방 아니면 최측근들이 들어 처먹에 나왔냐? 그것도 없어. 문고리 3인방도 받아 처먹은 게 없죠. 저는. 그것도 안 나왔어. 예. 심지어 박 대통령 가족이나 친척들 그 기생하는 모든 자들에서 받아 처먹 나왔나? 박근혜 씨는 박근영 씨는 동생은 지금 쫓겨날 준비돼가지고 오히려 또 쫓겨나가 집에 새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 남편이 노가다. 지방가 노가다알파인데. 예. 그러니까 채권 가족까지 아무도 지금 돈 놓은 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실 이 돈 놓은 게 안 놓은 게 굉장히 이게 역대 정권에서 설마 안 받겠다고 털었어. 예. 안 나왔어. 예. 그러면 탄핵은 당연히 예. 기각돼야지. 예. 그러니까 현재는 탁실한 탄핵 사유 등 뇌물죄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못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자들은 이 얘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지시해가지고 예.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 이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얘기죠. 헌법과 법률 위반은 그 위반 정도는 탄핵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예. 이게 왜 중대한 사안이냐고. 중대한 사안은 내한, 내후, 외환. 예. 여기에 준하는 걸 가지고 마침 그 위반 정도를 탄핵에다 끼워 맞춘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가 선거 직전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네. 헌법과 법률에 자기들은 위반돼도 맞지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는 게 이게. 탄핵 심판의 핵심은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어떤 한지 여부에 대한 달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제 헌재 결정으로 예. 대통령의 직권 남용 뭐 이런 예. 저거들이 씨부러 제낀 거는 더 이상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대통령 대임 중에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자기들이 이래봤어요. 일반 공무원에 적용될 헌법이나 법률반 행위가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게도 적용했다는 이 엉터리라 이게. 여기서 이제 헌법을 파괴시킨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 그러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요.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송과생하고 제하고 취재를 하다가 네. 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이 시대 정신 반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송과생이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좀 설명해.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자꾸 이러길래 야 이거 난 그거 들어갈게요. 이 여자가 왜 자꾸 시대정신 하나 했는데 시대정신이란 용어는 이 재판관이 써야 될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좌파들이 쓰는 거야. 종북 좌파들 더더욱이나. 예. 시대정신 뒤에 숨어있는 좌파 세력의 음모를 아까 제가 먼저 서두 얘기했잖아요. 이걸 예. 이정민 재판관 쓸 때는 이상하다. 그러면 결국 뭐냐. 시대정신을 반영했다면 이미 인용을 정해놓고 시작한 거야. 그렇죠. 왜? 이게 만약에 인용돼서 이걸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국가에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 채권 비리만 생겨도 파면된다고. 시대 정신이. 시대정신. 시대 정신이 요구하니까 파면시켜버려야지. 이게 더구나 이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에서 헌법수호의지부터 판단했다. 이게 무슨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이게 당연한 권리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 누군가가 대통령 형사 고발했을 때는 형사 풀소트가 없어. 없지. 따져봐드려야지. 무조건 대통령이 하대로 검찰 수사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 거부하면 헌법수호 어떤 판단을 파면돼야 돼. 파면돼야 되지. 그럼 대통령 아무리 누가 해도 예.
신이 아닌다면은 대통령 임기 앞으로 6개월 못 넘겨. 자, 심지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향후에 어떤 우리 미래에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송가생이 지적했던 시대 정신이라는 희귀한 하나의 기생충을 낳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헌법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고 오죽하면 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출마 이벤을 통해서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부분들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저희들 그 유타운에 그 법과 관련한 걸 기고하시는 변호사님 계세요. 상당히 이제 진학하시고 헌법적 상식이 너무 높아서 이건 내가 가서 사실은 뭐 물어보고 토론하고 우리 관계 아니잖아요.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우리가 뭐 그 1시간 이상 들었잖아요. 쫙 듣고 보니까 이런 논리, 이런 업무, 이 작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는 인용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심리를 했다. 그리 다 안 받아들일 수밖에. 근데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헌법학자들이 통치 행위의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한 이유가 뭡니까? 헌재나 법원의 정치에 오염될 우려 때문에 이런 걸 자제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고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L 변호사 이외에는. 그렇죠. 야, 이게 헌재 판결 앞으로요.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정치권은 더욱더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번 대통령 되면 바로 어떤 한 놈이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그래 파면이야. 그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뭐라고 봅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최순실의 이야기를 취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없다는 걸 대통령이 수없이 밝혔어요. 그럼에도 1,700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헌재 8인이 재판관이 파면 결정을 했다. 이건 뭡니까? 통칭에도 필요 없고 선거도 필요 없고 오히려 어느 정당에서 얘기해주는 그것만 짱해버리면 그냥 대통령 하루아침에 뭔가 날리겠다. 그렇죠. 이런 역사적 가오를 저질렀어요. 통치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재임 중에 행사상 불소식 특권도 헌법적인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탄핵 결정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손상대도 안 받아들인다. 저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게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 가지고 국민을 쏘길래 달려든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현재의 어떤 오판은 잘못이 있다면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한 겁니다. 이게. 못 읽었죠. 촛불만 읽은 거야. 촛불도 간에 좀 가서 봤어야지. 정가가 동영상으로 찍은 그 사진의 현장에 그 숱한 날 벌어졌는데 탁상 공론으로 이런 헌법 정신을 시대 정신을 몰고 가는 이런 몰시각한 이런 헌법 재판관들이 어디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열 받겠지만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걸리면 바뀌지. 기타 진실이. 밝혀질 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쓸데없이 진실이 바뀌지 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립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부분도 완전 무시했어요.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 시대 정신이 뭐냐고. 이정미 씨, 시대 정신이 뭐야? 당신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 간 사람은 자꾸 뭐합니까? 시대 복장. 옛날에 유명한 그 시대 복장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형사 불소속 특권과 입법 취지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현재 우리나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섣불리 축소 해석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그렇죠. 더더욱이나 촛불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은 완전 이거 공산당을 지지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네. 우리 세대 정신 섬뜩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 섬뜩해 지금. 이게 결국은 어떤 그 헌재가 내세웠던 부분들은 시대 정신인데 이 시대 정신은 헌법을 파괴시킨 시대 정신이에요. 강원일 재판관뿐 아니라 헌법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 미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헌법 탄핵을 승복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도 여기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자, 이 진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뭐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제비로 막 할 수 있던 뭐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핵심을 전부 찔렀어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수없이 이런 문제를 수없이 깠지만 오늘 이렇게 핵심을 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그냥 깠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 강의를 듣고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고 어느 문제가 잘못됐는지 이걸 좀 우리한테 강의를 좀 해주셔.
이래서 취재김 강의에 듣고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역사가 새로운 어떤 역사를 쓸 때 되면 이거 분명히 남겨놔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지금쯤 JBC 가방선을 보고 있던 8명의 재판관 중에 한 인간이라도 양심이 틀이 안 났다면 이번 판결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는 이미 걸렀고요. 사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의 어떤 재판장에 세워야 됩니다. 이 사람 세워야 되죠.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예. 최순실보다 더한 아픔을 안겨야 됩니다. 헌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이거죠. 사죄 가지고는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 죽이고 나서 사죄하면 뭐합니까?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0번을 물어도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은 헌법재판관들의 소신 있는 판결이 아니고 야당의 뜻을 그럴 수 없는 나중에 닥칠 감수해야 될 국회에 막무가내식 탄핵을 우려해서 이런 결과를 내렸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헌법재판관들 나 고소하라고. 한번 붙어보자. 또 붙어야 되나? 16번째. 헌법재판관 고소를 하더라도 성과상만 하세요. 저는 하지 말고. 그렇지. 네. 어차피 뭐 가서 싸우려면 장시간 걸린 사람들. 예, 이왕 정권은 저쳐놓으면 옷 적진 사람 계속 적셔야지. 정권 저쳐놓으면 해서 뭐가지 되면 안 돼. 저 잘리면 먹고 살 거 없습니다. 지금 무보수로 일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 무보수 방송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또 더 얘기 있습니까? 전 이제 또 머리가 좀 띵하다. 이 정도 씹으랬는데 그 정도면 대충 알고 핑 도네 자꾸 예. 핑 도네. 요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번 8등의 재판은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이걸 보고 대한민국 수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주댕이를 닫고 가만히 있다는 이 자체가 서글픕니다. 서글퍼. 우리가 나설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처럼 이래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강의 한번 듣고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인간들 참 봐도 욕들을 묻고 요새 그냥 아이고 머리 띠합니다. 밥을 먹든 욕을 먹든 하여튼 배불리 먹읍시다. 이제 송가생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는 게 경고는 없습니까? 하고 가야죠. 경고 한마디 해주고 바로 눌러주십시오. 남아있는 7명의 헌법재판관 눈만 뜨면 앉아서 나라 돈 축 내지 마시고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에 만족할 만한 당신들이 말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당신들 스스로 밝히시오. 당신들이 미워서 그 매일같이 태극기 들고 당신들 집이나 옆에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건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보라고. 끝낼까요? 자, 김진태 의원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죠. 그렇죠. 예. 김진태 의원께서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보면 잘했어요. 나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정신,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 정신입니다. 그거 초심 잃지 마시고 만약에 대선 후보로 선정이 돼서 간다 그러면 꼭 성공하십시오. 그래 대한민국 다시는 이런 개탄스러운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했으니까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편히 쉬겠나? 편히 쉬어야 돼요. 예. 겁이 나서 밖에 나오지를 못하겠네. 편히 쉬시고 그동안 고생했소다. 아주 시대 정신 반영한다고. 집에서 가정부 잡고 쉬기 좀 하고 이제 집에서 시원하게 했어요. 언제 한번 또 볼 겁니다 우리하고. 당연히 보겠지. 볼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고소 도로면 그거 가서 이제 우리가 고소 우리라 착하지만 송가생 고소하면 고소 도로면 거기 이정미 변호사 되잖아 앞으로. 이정미 변호사. 그거 가서 의뢰 선임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변호사. 우리 형제 여러분 이정미 변호사 많이 선임해가지고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있으면 많은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 정신 바로 옆으로인데. 굉장히 시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행진합시다. 행진!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정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이, 특검, 헌재 법원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들의 총뿌리에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매일이라도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십시오. 방통심의위원회, 자, 무소불위의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저 중앙지방법원 앞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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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행진 중에 핸드폰을 주거나 카드, 지갑, 양발, 모자, 모든 분실물은 무대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대에 카드 2개가 분실물이 와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농협카드 이근순 씨. 자, 핸드폰 잊어버리신 분, 핸드폰 잊어버리신 분, 목도리 잊어버리신 분, 자, 농협카드 이근순 씨 농협카드 있습니다. 신한은행 어르신 교통카드도 하나 분실물 와 있습니다. 중앙에 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진! 행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광판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심장부가 모두 태극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행진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자, 모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늘 행진에 참석하셔서 과연 250만이 어떻게 진짜인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3월 1일 살려질날 대한민국 최대의 구국 행사가 열릴 겁니다. 1000만 명의 구국 만세 태극기 운동에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200만 우리 태극기 국민가족께서 5명만 모시고 나면 1000만이 됩니다.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의 애국업적을 남깁시다. 탄핵 공조자들은 향후잠을 다시는 못 자도록 만듭시다. 대한민국 국광장, 청계천, 그리고 여기 대한문광장, 시청, 저 서울역을 넘어서 용산까지 태극기가 가득 차는 날이 3월 1일이 될 것입니다. 행진! 행진! 박길순이